Welcome to the debate. 다양한 관점과 깊이 있는 지적 담론이 교차하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마이클 코넬리의 베스트셀러 범죄 소설이자 인기 드라마죠. 해리 보슈 시리즈의 팬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여정, 바로 해리 보슈 투어입니다. 네, 정말 매력적인 텍스트를 가진 주제죠. 맞습니다. 이 투어는 깃발 따라다니는 대형 여행사의 획일화된 패키지가 아니잖아요. 팬들이 렌터카를 빌리거나 도보를 이용해 직접 찾아다니는 셀프 가이드 형식, 혹은 현지 맞춤형 프레밋 업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아주 주도적인 코스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의 본질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과연 이 투어의 진정한 가치는 로스앤젤레스라는 거대한 물리적 공간을 네 발로 직접 체험하는 데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인공 보슈의 심리적 내면과 복잡한 관계망을 탐색하는 데 있는 것일까요? 물리적 체험이냐, 심리적 탐험이냐. 이 대립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제 입장을 먼저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투어의 본질이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의 생생한 숨결, 그러니까 공간의 물리적 지리와 감각적 경험을 직접 걷고 확인하는 실증적 탐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실증적 탐험. 네,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논의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이 투어에 접근하고 싶네요. 제 시각에서 이 여정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나 관광이 절대 아닙니다. 각 장소에 짙게 투영된 주인공의 상실, 트라우마, 그리고 그를 흔드는 관계의 닻을 찾아가는 아주 깊은 내면의 지도 읽기라고 보거든요. 겉으로는 유명 랜드마크를 걷는 것 같지만 사실상 투어객들은 해리 보슈라는 한 인간의 억압된 심리구조를 추적하고 있는 셈이죠. 심리구조라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 해리 보슈의 작품 세계를 이야기할 때 로스앤젤레스는 결코 단순한 배경이 아니거든요. 저는 LA가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확신합니다. 투어객들이 다운타운 한복판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랜드마크 철도인 엔젤스 플라이트를 직접 눈으로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 가파른 철도 말이죠. 맞아요. 그 삐걱거리는 주황색 목조 교환차에 직접 탑승해서 소설에서 그 끔찍한 핵심 사건이 벌어진 33도 경사를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철로의 마찰음, 오래된 나무 냄새, 다운타운 빌딩 숲 사이로 부는 바람, 이게 활자나 스크린 너머의 긴장감을 현실의 공감각으로 소환하는 엄청난 작업이거든요. 할리우드 경찰서 앞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은 보슈가 땀과 피를 흘린 수사 현장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마이클 코넬리가 유서 깊은 식당들을 작품에 기가 막히게 녹여냈잖아요. 식당 묘사가 탁월하긴 하죠. 네, 110년 전통을 자랑하는 프렌치 딥 샌드위치 발상지 필립 디 오리지널, 100년이 넘은 할리우드 최고 레스토랑 무소 앤 프랭크 그릴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공기 중에 떠도는 구운 고기 향, 오래된 가죽 의자의 촉감, 이렇게 미각과 후각으로 세계관을 현실에 입증하는 경험이야말로 이 투어를 완성하는 특권입니다. 허구의 먼지가 현실의 공기로 바뀌는 희열인 거죠. 현장 방문이 주는 그 압도적인 감각적 경험,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활자가 눈앞에 나타나는 짜릿함은 분명하죠. 하지만 그 공간들이 단순히 사건 발생지를 넘어서 주인공의 내면이 투사된 심리적 무대라는 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엔젤스 플라이트를 예로 드셨잖아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 중 하나죠. 투어객들은 짧은 철도라며 인증샷 찍기 바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그 비좁고 가파른 하강은요, 보슈가 평생 대면해야 했던 LA의 어두운 이면, 그리고 수직으로 하강하는 인간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서 갈등하는 보슈의 내적 자아를 형상화한 표상인 거죠. 할리우드 경찰서 앞에서의 사진 촬영도 마찬가지예요. 그 콘크리트 외벽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법과 질서라는 이름 아래 보슈가 겪어낸 관료주의적 억압과 고독한 심리적 전장입니다. 심리적 전장이다. 네. 투어의 진정한 본질은 냄새를 맡거나 연도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 공간의 공기가 보슈의 지독한 고립감, 정의를 향한 강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체화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 관점도 무척 흥미롭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구조화해 보겠습니다. 심리적 은유도 훌륭한데 우리가 물리적 감각의 완벽한 일치감을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할리우드 힐스의 우드로 윌슨 드라이브입니다. 투어 코스의 백미죠. 보슈의 자택이 있는 곳이군요. 네, 소설 속 주소인 7203번지 인근에 올라가서면 뭐가 보이느냐? 절벽 위로 위태롭게 튀어나온 캔틸레버 구조의 집들 아래로 101번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의 붉은 테일램프, 그리고 LA 분지의 탁 트인 눈부신 야경이 눈동자 안으로 확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압도적인 시각에 더해서 언덕 아래 할리우드 폴에서부터 밤 공기를 타고 올라오는 재즈 음악, 색소폰 소리를 귀로 직접 듣는 거예요. 보슈가 테라스에서 팻타이어 맥주를 마시며 느끼던 감각을 현실에서 완벽하게 똑같이 느끼는 것. 이게 바로 텍스트가 현실에 뿌려내린 공감각적 탐험의 절정 아닙니까? 캘리포니아의 밤바람과 불빛이 주는 즉각적인 감각은 그 어떤 심리적 해석보다 강하게 독자의 멱살을 잡습니다. 경치가 주는 힘은 대단하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드로 윌슨 드라이브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 구도, 역설적으로 보슈의 가장 취약한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캔틸레버 구조의 집을 상상해 보시죠. 허공에 떠 있는 그 위태로움, 그게 바로 보슈의 불안정한 심리적 기반을 시각화한 겁니다. 야경을 내려다보는 게 불안함의 상징이라고요? 그럼요. 101번 고속도로와 분지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시선은 경치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범죄가 들끓는 도시를 수호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들 틈에는 섞이지 못하는 지독한 심리적 고립감을 보여주거든요. 언제나 경계 밖에 머무는 영원한 아웃사이더인 거죠. 게다가 할리우드 볼의 그 색소폰 소리. 선생님은 낭만과 감각의 일치로 보셨지만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보슈에게 그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것은 안전한 거리감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유일한 간접적 연결고리입니다. 자신의 고독한 심연을 위로하는 내면의 울음소리 같은 겁니다. 투어객은 그곳에서 야경의 아름다움에만 감탄할 게 아니라 빛나는 타인들의 세계를 멀리서 바라보며 홀로 맥주를 마셔야 했던 인간의 짙은 고독을 읽어내야 합니다. 고독에 대한 분석은 확실히 매력적이긴 하네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논리에만 너무 갇히게 되면 이 투어가 제공하는 가장 즐거운 요소인 미식 투어의 가치를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미식 투어요? 음식의 맛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 투어가 철저하게 LA의 미식 역사와 로컬 문화를 탐방하는 물리적 만족감에 기반한다고 보거든요. 파머스 마켓 내에 있는 듀파스 다이너에서 풍기는 고소한 버터와 팬케이크 냄새, 아까 언급한 필립 디 오리지널에서 바닥에 톱밥을 밟으며 고기 육즙, 주가 뚝뚝 떨어지는 프렌치 딥 샌드위치를 크게 베어무는 순간, 또 다운타운 그랜드 센트럴 마켓의 활기차고 날것 그대로의 그 시끄러운 분위기. 이건 심리적 은유를 분석하는 지적 유희를 완전히 뛰어넘는 직관적인 행위입니다. 직관적이다. 네, 지난 100년간 축적된 LA의 로컬 역사와 삶의 냄새를 몸에 체화하는 과정이거든요. 심지어 그랜드 센트럴 마켓은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같은 스핀오프 세계관에서도 로컬 생태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샌드위치를 베어무는 순간 우리는 보슈 기인의 우울이 아니라 LA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뿜어내는 에너지를 맛보는 겁니다. 음식 묘사를 정말 생생하게 해주셨네요. 샌드위치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만 죄송하게도 그 결론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어느 부분에서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식당의 100년 역사나 육즙 가득한 샌드위치 자체는 매력적인 껍데기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은 보슈가 무엇을 먹었는가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누구와 어떤 교류를 했는가 하는 대인관계의 역학이거든요. 무소 앤 프랭크 그릴을 떠올려 보시죠. 스테이크가 유명한 곳이죠. 네, 하지만 거기서 보슈가 허니 챈들러 변호사를 만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두운 마호가니 부스에서 마티니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곳은 맛집이 아니라 서로 신념이 다른 두 전문가가 날선 긴장감 속에서 탐색하고 대치하는 권력투쟁의 밀실입니다. 필립 디 오리지널은 어떤가요? 샌드위치 원조라는 것보다 거기서 링컨차 뒷좌석에서 일하는 이복 동생 미키 할러를 만난다는 게 핵심입니다. 경찰과 수비 변호사,
상반된 직업이지만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두 사람의 복잡한 핏줄과 서사가 충돌하는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그럼 듀파스 다이너의 그 달콤한 팬케이크도 다르게 보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거긴 보슈가 전처인 엘리너 위시와 만나는 곳입니다. 푹신한 팬케이크 이면에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씁쓸한 현실과 과거에 대한 끈적한 미련이 엉켜있는 심리적 교차로가 존재합니다. 투어객들이 진정으로 곱씹어야 할 건 고기 풍미가 아니라 타인과 맺었던 관계의 단절과 팽팽한 심리적 줄다리기입니다. 관계의 역학이라 식당들의 이면을 그렇게 짚어주시는 건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를 그렇게 심리적으로만 파고려다 보면 투어객들이 실제로 밟는 루트 자체의 훌륭함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이 투어의 동선 설계 자체가 공간이 주는 시각적, 지리적 완성도에 철저히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동선의 시각적 완성도요? 네, 투어 팁이나 가이드 동선을 잘 보시면요. 대개 낮 시간에는 강렬한 캘리포니아 태양 아래서 화려한 할리우드 지역, 우드로 윌슨 드라이브 저택이나 무서운 프랭크 그릴을 봅니다. 그러다 해가 서서히 기우는 늦은 오후가 되면 어떻게 하죠? 다운타운 빌딩 숲으로 이동해서 엔젤 스프라이트를 타고 그랜드 센트럴 마켓에서 요기를 합니다. 이 흐름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눈부신 햇살에 매끄러운 할리우드에서 시작해 그림자가 길어지고 거친 콘크리트 질감이 살아나는 다운타운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흐름, 이 시퀀스가 한편의 완벽한 누아르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물리적 대비를 가장 극대화해서 체험하게 하는 의도라는 겁니다. 동선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대비를 한편의 누아르 영화 같다고 표현하신 부분, 정말 탁월한 묘사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런 점은 고려해 보셨나요? 그토록 감탄하시는 완벽한 지리적 동선조차도 완벽한 심리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시각적 대비가 심리적 타당성을 가진다고요? 낮에서 밤으로 이동하는 게요? 바로 그겁니다. 화려한 할리우드에서 출발해 그림자 짙은 어두운 다운타운으로 향하는 물리적 이동. 이건 보슈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과정에 심리적 하간 구조와 소름 돋게 일치하거든요. 보슈의 세계에서 할리우드의 눈부신 햇살은 환상, 기만, 그리고 표면적인 거짓말을 상징합니다. 수사 초반은 항상 그 거짓된 빛 속에서 시작하죠. 반면 어둠이 내리는 다운타운, 그 활기차지만 거칠고 날것의 욕망이 부딪히는 곳으로의 이동은 무엇일까요? 진실로 다가가는 과정이겠군요. 정확합니다. 화려한 기만의 껍질을 벗겨내고 인간 본성의 가장 추악한 그림자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내면적 수사 궤적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투어객의 발걸음이 다운타운 뒷골목으로 깊어질수록 주인공이 마주해야 했던 인간 내면의 어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훌륭한 시각적 드라마조차도 결국 거대한 심리적 드라마를 보조하는 장치인 겁니다. 물리적 이동은 곧 무의식으로의 하강이니까요. 와, 물리적 이동이 곧 무의식으로의 하강이다. 오늘 논의를 하면서 이 해리보시 투어가 얼마나 다층적이고 매력적인 텍스트인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책 속 장소를 인증하는 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의 실제 지리와 100년이 넘는 로컬 역사, 미식과 랜드마크를 정교하게 짚어내는 감각적 경험의 집약체입니다. 야경을 눈에 담고 따뜻한 팬케이크 냄새를 맡고 삐걱거리는 철도의 가파른 경사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이 모든 감각적 행위가 허구의 인물을 현실에 살아 숨쉬게 만드는 강력한 실증적 탐험이죠. 공간이 뿜어내는 물리적 생명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저 역시 오늘 이 깊이 있는 대화가 아주 즐거웠고 많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투어가 잘 짜여진 시각적 가이드 이상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다운타운으로 하강하는 수사적 동선, 음식점들에서 벌어지는 팽팽한 대치, 모든 장소들은 고독한 남자가 겪어낸 관계적 트라우마와 진실을 향해 침잠하는 정신적 탐험의 기호들입니다. 화려한 외관 이면에 숨겨진 인물의 억압된 상처를 읽어낼 때 이 투어는 한 인간의 영혼을 이해하는 완벽한 서사로 완성되겠죠. 우드로 윌슨 드라이브에서 압도적인 물리적 야경에 감탄하며 도시를 들이마실 것인지, 아니면 그 야경 속 멀리서 들리는 색소폰 소리에 기대어 영원한 아웃사이더의 고독을 읽어낼 것인지, 그건 결국 다음번 투어에 나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몫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해진 게 있죠.
지리적이고 감각적인 실증주의, 그리고 내면을 탐구하는 심리적 은유. 이 두 렌즈가 교차할 때 우리가 경험할 해리보슈 투어의 차원은 훨씬 입체적이고 깊게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 승자를 가릴 필요가 없는 너무나도 상호 보완적이고 아름다운 눈이었어요. 청취자 여러분이 LA 여행을 계획해서 해질녘 엔젤스 플라이트에 오르시거나 이복 동생과의 서사가 깃든 프렌치 딥 샌드위치를 한입 베어 물 때 어떤 관점을 선택하실지, 육즙에 집중하실지, 심리적 긴장감에 귀 기울이실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흥미롭습니다. 네. 텍스트와 투어 코스 안에는 오늘 치열하게 다룬 내용 말고도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이처럼 지적인 자극이 가득하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담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